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아산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모두 13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줄줄이 포함되면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정부의 2024년 항만 기본 계획 수정 시 아산항 개발을 포함시키기 위한 개발 논리를 제시하고자 지난 5월 2억 원을 들여 1차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아산시. 타당성 조사 완료를 위해 2차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불인정 사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곡교천 인근에 이순신 장군의 도전정신 콘텐츠를 담은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올해 아산시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일반과 특별에게 54건에 모두 134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내역에는 항만 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이외에도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비와 삼도수군 통제형 위병 교대식 프로그램 개발비, 남산 근린공원 2단계 토지 매입비와 아산 형통 처리 시스템 구축비 등 박경기 아산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 등 52건 89억 5,034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상환 등 2건 45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추진 사업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아산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입장면에 시장 공약으로 추진했던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이 다른 곳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름 아닌 불법 경작 때문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입장면 일원입니다. 천안시는 시유지 1,500제곱미터에 7억 3천만 원을 들여 노인들의 여가 스포츠 공간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상돈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천안시는 이곳에 추진했던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골프장에 원래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딴 데로 갔다 그래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예정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경작 때문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들어섰어야 할 부지에는 지금도 누군가 불법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철거를 요구했지만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철거를 거부한 겁니다. 무릎을 꿇은 건 천안시였습니다. 시는 결국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장소를 쌍용 2동으로 옮겼습니다. 주민들에겐 입장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어 충분히 설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준 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가로막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우물인 온양 어의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서 어의정 개보수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양에 왔을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우물인 온양 어의정입니다. 가로 107cm, 세로 120cm의 사각형 구조의 우물 상부 시설이 지난 1992년 복원됐으며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1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어의정의 역사적 가치를 내세우며 박경기 아산시장은 어의정 문화 콘텐츠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어의정에 물이 샘솟던 용머리는 마른 지 오래고 대신 쓰레기만 나뒹굽니다. 기둥은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노후화로 기단 균열도 심해지면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어의정 보수에 착수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이정물로 눈병을 치료했다는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용머리 우물개보수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단 정비와 수목 정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비 공사에는 모두 3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올 3분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어이정 활성화를 위한 문화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보통 온라인을 통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포털 사이트에서 지자체 이름을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 누리집에 접속한 후 확인하게 되는데요. 세종시청 누리집 사용자들은 이런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세종시를 쳐봤습니다. 그러자 화면 가장 상단에 세종시청 공식 누리집이 표시됩니다. 접속 링크만 보이는 다른 지자체 검색 결과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누리집 안내 색상도 세종시 정체성을 담은 보라색입니다. 네이버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처음 선보인 검색 엔진 최적화 시스템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네이버하고 공공검색 특화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시에서 알고자 하는 고용정보, 복지정보, 그다음에 행사정보를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이버에 세종시나 세종시청을 검색하면 별도의 누리집에 접속하지 않고도 시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행사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 지원센터와 같이 시 누리집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나 핵심 키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번거롭게 여러 사이트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버와 검색 엔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친화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시키고요. 시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교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사생활권에 조성 중인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는 올 3분기 중 완공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동면에 대규모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동면과 맞닿아 있는 청주에서도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어귀에도 정류장에도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경계 지역인 천안 동면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후기리에 그 매립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또 바로 거기 한 직선으로 따지면 한 200-300m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이 우려들 하죠. 동네를 다 이주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뭐 저기를 하라는 식으로다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청주 상생포럼도 성명을 내고 과학산업도시 오창의 이미지가 폐기물 특화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하류인 오창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사업자만 배불리는 매립장 조성 사업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집적이 돼 있어서 소각장은 현재도 소송 중에 있을 만큼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제 환경 현안인데 인근 지역이 그보다 몇 배 크기에 그것도 맹독성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수도권 건설사의 계열사인 A업체는 천안 동면 수납리 36만 제곱미터에 400에서 60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17일 동면 주민들은 매립장 설치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고 천안시 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e스포츠 산업 활성화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해 씨는 확약된 지원 기간이 끝나면서 지원이 중단된 것이라며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의지 부족이라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와 글로벌 게임센터 등 3개 센터에 지난 5년간 103억 원을 지원한 아산시. 하지만 확약된 지원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미성 아산시 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아산시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조기업 위주의 아산시에 IT라는 새로운 산업 공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올해에만 4개의 기업이 빠져나갔다며 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아산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경기장 건립이 어려운데 시비를 책정하지 않는 것, 사업에 대한 아산시의 의지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5년간 문화 콘텐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온 것이라며 2022년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아산시만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아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의지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9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제공한 만큼 e스포츠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 의견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BTV 뉴스 김작섭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일대를 지나다 보면 갑자기 횡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축구장 10개에 달하는 크기의 백화점 부지입니다. 세종시 출범 11년이 되도록 재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 백화점 입점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부지에 임시로 조성된 일명 풀꽃마당입니다. 잔디광장이나 메밀꽃밭 등의 테마로 조성되어 있지만 이곳을 지나거나 산책하는 시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볼거리가 부족한 데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이면 땡볕을 피할 그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임시로 해놨다고 하는데 뭐 퀄리티도 별로 아쉽긴 하죠. 바로 옆 임시주차장은 그나마 활용성이 낮습니다. 약 10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됐는데 인근 상권을 찾거나 장기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 중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쓰레기장으로 전락했고 도심 중앙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 부지가 서둘러 재용도로 개발되길 바랍니다. 대전에서 신세계 같은 데 갔다 올 때마다 아쉬워가지고 나성동에도 이제 백화점이 좀 빨리 생기면 쇼핑도 할 수 있고 더 시원한 것도 더 많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화점 부지 개발 여부는 언제나 주요 관심사이자 주요 논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심에도 백화점 입점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예전엔 주상복합 개발에 대한 제안이라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아예 기업의 문의조차 없다는 게 행복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상래 행복청장도 지난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직접 토로한 바 있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 인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50만 원 돼야 되는데 행복도시나 세종 전철 앞에도 이제 그 50만이 안 되니까 저쪽 어디죠? 그 유성 쪽에 신세계 백화점이 크게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여기다 백화점을 세울 그 메리트가 굉장히 사라진 겁니다. 행복도시 한가운데 허전하게 남아있는 백화점 부지가 언제쯤 재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을 아시나요? 유진초이 캐릭터로 재현된 황기안 등 주권을 되찾고자 해외로 나가 끊임없이 한국 독립을 외쳤던 열사들이 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사들의 치열한 자치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에 담겼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만국 사회주의자 대회의 결의문과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치열한 외교전 끝에 만국 사회당 대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독립운동가 황기환이 백일교와 나눈 서한입니다. 파리에서의 독립활동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국제연맹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세계적으로 독립을 승인받고자 했던 결의의 상징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자 국제 흐름을 기민하게 포착해 독립을 호소했던 열사들의 자취가 담긴 특별 기획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56점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체른 만국 사회주의당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선언문과 그리고 임시 헌장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네덜란드에서 그 원본이 공개가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워싱턴 회의로 향하는 이승만 박사와 그 일행을 담은 희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독립을 호소해 장벽을 허물어간 과정을 전시 1부에서 3부에 이르며 점차 낮아지는 전시벽 외관으로 표현해 온전한 독립을 이루고자 국제회의를 매개로 활약했던 열사들의 치열한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세계 독립운동에서 하지 못했던 걸 우리 한국이 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회의인데 우리는 바로 이런 국제회의 여기에 많은 대표들이 파견하고 해서 독립을 알렸고 결국 그 성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초대받지 못한 국제회의 무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호소했던 열사들의 모습은 오는 8월 20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윤진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입니다. 오늘 BTV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실천을 선도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편견을 바꿔나가고 있는 함께 그린 협동조합 이지연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아니고 적어도 나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내 곁에 이웃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로가 0, 웨이스트가 쓰레기 혹은 어떤 낭비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제품 그리고 환경에 부담이 되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를 권장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로 웨이스트를 떠올리셨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아주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최근 다양한 보도자료나 어떤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아의 혈액 샘플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천안시, 아산시가 충남에선 제일 큰 도시들인데 평균 하루에 3억 가까이를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비용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서 발생하는 탄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짐으로 남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페트와 병뚜껑과 라벨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호응도에 의해서 컨테이너 하나가 병뚜껑으로 다 차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같이 의논하고 재미있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도 참 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했던 어떤 업사이클링 교육 혹은 저희와 상의를 하고 준비하셨던 그런 교육들이 버리는 거 갖다가 하는 건데 재료비를 왜 받아요? 어차피 버리는 거 주워다 하는 건데 라는 식의 표현을 쓰시게 되면 그 준비하신 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천연 수세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농촌 시대에 있었던 농촌 문화와 많이 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니어 세대들께서 보시고 이거 옛날에 우리 그냥 흔해 빠져 쓰던 것들이잖아. 그걸 반가운 추억의 소환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것들로 묘사하시는 순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아프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지만 정말 그럴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들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이 그 제로였어요. 뭔가 플라스틱은 단 하나도 쓰면 안 될 것 같고 제로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씀 많이 드려요. 완벽을 추구하는 제로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시는 것보다 단 하나만큼 줄이는 거더라도 시작하시는 마음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할 것 같고 바톤 터치 하듯이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분들과 생각보다 보람 있게 즐겁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는 이어달리기다. 혼자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보다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끝마치고 싶다. 그리고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면서 하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초록한 이어달리기, 저한테 제로 웨이스트는 그런 의미입니다. 됩니다. 네. 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이런 걸 몰라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가면 다 죽으니까. 네. 그때는 일선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살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목숨 바치고 싸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 있죠. 목숨을 맹세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